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의 지금 코너입니다. 자, 원장님, 네. 그 대선이 가고 있는데 예. 이게 참 국민들로서는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이 아쉬움이 많다. 예, 그렇죠. 여당이 이 부동산 폭등의 와중에 예. 그 부동산 폭등의 실제 몸으로 성남시에서 실천을 해서 예. 폭리를 취해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걸 보여준 예. 이재명 후보를 뽑아갖고 밀고 있어요. 진짜로 나는 그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그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걸 보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인 정화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해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도 전혀 작동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당으로서 민주당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발붙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이 정당도 이런 와중에 어떻게 그 내부 혼란이 벌어져서 그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실제로 일반 국민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선거 운동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저같이 선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대장동 이슈는 계속 끌고 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슈고, 그 다음에 또 요소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요소수 현장을 후보가 가서 이야기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막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태가 오면 또 위중증 환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아직 발족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측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왜 분명히 이야기를 윤석열한테 전달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식적인 생각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측근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자, 11월 5일 날 후보가 됐어요. 네. 오늘로 3주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대위라는 거는 요식적인 절차고 행위고, 네. 국민들이 선대위에 누가 있고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선대위에 뭐 누구를 데리고 와서 거창하게 면모를 갖춘다고 그걸로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고 선거운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후보라는 사람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국민의 평가가 그렇죠. 대부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대위라는 거는 그냥 일주일쯤 지나서 바로 출범시키고 네. 또 후보가 됐으면 당이나 선대위에 대한 권한은 자기가 다 위임받아서 네. 대선에 그렇죠. 이기는 게 그 정당의 핵심이니까 네, 맞습니다. 당이 뒷전으로 빠지고 후보가 네. 당직자들도 이렇게 다 위임받아서 네. 임명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도 빨리 임명하고 나중에 뭐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은 나중에 들어오든지 하라고 네, 그렇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당 대표가 마치 김종인 할배 무슨 대변인처럼 하면서 은근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네. 그리고 저 꼬마 당 대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계속 그냥 지가 네. 권한이 있다고 매일 TV에 라디오에 출연해가 떠들고 있어요. 네. 윤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해서 하면서요. 그래서 과연 역대 저런 당 대표도 없었고 저런 당의 후보도 없었고 네. 김종인은 지금 과거에 박근혜한테 했던 문재인한테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젯밤까지 또 만나러 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김종인을 욕하다가 예. 이제는 윤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예. 오늘날 대한민국에 김종인이 없으면 대선에 뭔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종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그 윤석열 본인이 그립을 잡고 자기가 당권과 그 선거 그 참모 임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거를 강하게 잡으면서 그 안에서 좋은 논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바로 그 선거 후보 운동에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 스피커가 이준석이라는 스피커는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스피커라고 전혀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대표는 그냥 그 권한을 경고를 주고 권한을 박탈하고 네, 당의 박탈. 회의를 통해서 네. 제재를 가해야죠. 네, 그렇게 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앞에 단호한 모습을 그리고 보여주는 김종인과 밀고 당기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의 피곤함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김종인 없으면 선거운동 못 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프를 꾸리려면 자기가 잘 사람을 골라야죠. 그리고 올지 말지 뭐 정권을 달라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목리를 부리면 어떻게 해결하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선거 거예요. 가다가 필이 또 부딪히는 순간이 네. 있는데 이제 선거 중반이나 막판에 저렇게 나자빠지게 되면 네. 그거 수습할 지난번에 저 동당이 네. 총선에 질 때도 예. 그 뭐 김종인 2주 데려왔다가 2주 내내 싸움해가지고 차명진이 그렇죠. 이야기하고 차명진, 관하게 네. 이야기하고 그러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명진 의원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출당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재판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거 실제로 선거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 판단으로는. 예.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그때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저 사람이 도대체 선거 막판에 왜 저러냐 있는 분란도 덮고 네. 가야 될 건데 네. 김종인은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막판까지 그냥 애미기고 뒤집고 해서 또 언론 플레이에서 자기 같이 비중을 띄우고 네. 또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이 그 이준석이라는 애 네, 그렇죠. 간부 사마가 네. 걔가 또 바람잡이 하에서 니하고 내하고 차지하자 모든 이 네. 선거에서의 권한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형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그러면 이 판단은 윤석열이 해야 되는데 네. 김종인도 문제지만 김한길이나 김병준이나 네.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이명박 주변 그 밑에서 해먹던 임태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이 봤을 때 참 이게 무슨 국민 통합이고 능력자라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뒤에 좀 세우고 그렇지만 역시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뉴페이스들을 앞에 세워서 네. 갈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윤석열 본인이 지금 진짜 우려스러운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나 일을 끌어가는 그런 방법 또 본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네. 과연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가는 것이 저 양반의 능력의 전부냐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렇죠. 우려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지가 따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이재명은 전혀 지금 확장성이 없는 본인은 뭐 사과하고 뭐 여론조사 상에서는 뭐 2% 올랐네 뭐 7% 올랐네 그러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재명을 안 찍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다시 돌아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30%대에서 계속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윤석열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치고 올라가면 상황이라 이 말이죠. 더 치고 충분히 윤석열은 지금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가장 큰 대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40% 이상은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토끼, 산토끼, 이 집토끼는 잘 관리하면서 산토끼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집토끼, 산토끼를 떠나서 자기 내부 집안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부인 문제인데 예, 예. 지금 여권은 자꾸 수사를 하면서 예. 이제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계속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거 국민들도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왜 선거운동을 지금 밖에 나와서 안 하는가도 다 알아요. 예, 예. 그럼 차라리 윤이 예, 예. 입장을 밝혀서 내 집의 일인데 예.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뭐 이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부분도 있다. 예. 자, 그런데 저걸 집중 공격해서 또 정치 공작화하려고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예. 안 노는 걸로 정리하겠다. 예. 예? 그 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우리 황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보고 아 탁월한 선택이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가 나오면은 아마 그 늑대들이 그 먹이를 쫓는 것처럼 엄청나게 물어뜯을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예 그럴 소지를 차단해 버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그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나와서 물어 뜯겨서 네. 그걸 갖다가 또 이 반박하고 하면서 네. 대선의 쟁점이 네. 이재명에서 네. 이재명의 자질 논란에서 김건희의 자질 논란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굳이 그 방향을 전환시키지 말고 왜 안 놓냐 어쩌냐 해도 내가 네. 한번 말해버리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까지 놓을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탁월한 해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황 소장님의 문제거리가 될 소지는 미연에 그냥 윤석열 후보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선거운동 김건희 씨가 선거운동 안 한다고 해서 뭐 선거가 이기고 지고 할 그럴 문제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예. 그러니까 영부인 될 사람 때문에 절대로 못 찍어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은 후보 본인의 문제고 네. 김건희는 후보 부인의 문제니까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적이고 부차적인 차이가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판을 굳이 말입니다. 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데리고 등판시키려고 노력하고 등판하면 거기에 언론 기사에 아마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아직까지 김건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면서 말하는 동영상을 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보게 되면 수많은 기사들이 뭐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한 수백 개 대선판이 일로 가버려요. 네, 네. 그럼 일로 가버렸을 때 그게 긍정적이고 좋을 일은 별로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또 그 김건희 씨 등장하면 엄청나게 간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신문에 뭐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러니까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를 아예 차단해 버린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참 아쉬운 게 아무튼 국민의힘 당 자체도 그렇지만 윤석열 캠프에서 왜 계속 대정동에 대한 공격을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잠잠해버려요. 며칠 동안. 윤석열 본인이 중간 수사 발표하는 날 그제 네. 기소장 김만배 때문에 그렇죠. 검찰에 찾아가 버려야 돼요. 아, 그렇죠. 맨날 자기 있던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호수 좀 만나자고 네. 하면 뭐 방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호수 나와라 좋은 하면서 아이디어입니다. 앞에서 네. 피켓 딱 들고 서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냐 너들. 그렇죠. 예. 그 이런 거로 무사할 거라고 보느냐. 예. 그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통쾌하고 또 저기 뭐 검찰 자체에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슈를 대장동 이슈를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게 잘 됐다 해서 계속 공격을 해서 네. 권순일이 수사라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수사하라, 네. 이재명이 수사하라, 그 옆에 4인방인가 뭐 척건들 다 네.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야 네, 그렇죠. 되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의 똥당보다 우리 행명이 21이 주로 말하고 있어서 내가 열이 받아 이게 도대체 그 당사자들은 초점을 왜 말 안 하는가? 초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 초점을 실제로 대장동에다 계속 맞추고 화력을 여기저기서 야권 여기저기서 계속 대장동을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이재명은 침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워낙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 자질 네. 자체가 만약에 어제 이재명이 데이터 폭력 피해자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가 뭐 사과한다고 과거에 저 조카인 거. 그러면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인천의 빌라 이번에 남대를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폭력 피해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강서 그 PC방 거기에 심신미약이라고 이재명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한댔는데 저거 조카는 지가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다른 조카는 또 조폭 조카더만요. 뭔 조카들이 전부 조폭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 또 다른 또 딸 앞에서 엄마 죽인 사람도 또 심신미약이라 했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그렇죠. 사실은 특별하게 적극적인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허접성을 매일 딱 맞죠. 따라다니면서 부각시켜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완성하죠, 완성. 이재명이가 아주 돌아버릴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후보로서 문제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선거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부동산 폭등 시대의 후보로 뽑은 것 자체가 도덕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집권 여당에서 그런 사람을 후보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의 정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586 운동권들이 타락의 정점까지 가버린 거로. 그래서 이런 점을 계속 부각시키면 저쪽이 선거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후보 그렇죠. 교체부터 뭐부터 말들이 시끄러워지면서 무너질 건데 네. 그런 걸 약한 부분을 계속 파서 권투 선수도요. 어디 눈이 찢어지면 계속 눈만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가. TKO로 이기려고. 그런데 지금 무슨 조선이고 MBN이고 뭐 중앙이고 그런 행사요. 그거는 그 폰만 잡을 수 있지 실질적으로 표가 하나도 안 되는 현장이거든요. 대선 후보가 말하는 거는 다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상징성, 현장을 자꾸 찾아가고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게 기사화되면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매일같이 여러 곳에서 해나가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각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그 아까운 시간을 놓치고 있어서 선대위 구성보다 현장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능별로, 조직 지역별로, 그다음에 내가 전달할 이슈별로 가고 또 이재명이가 뭔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맞서서 또 적극적으로 또 한번 움직이는 액션을 이러면서만 끌고 가도 그거 뭐 선대위가 필요 없이 윤석열이 보좌진 한 3-40명만 도와주면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그냥 굴러갈 건데 왜 저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선대위가 김종인이 아니면 출범을 늦추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은. 저 사람은 그러면 김종인이나 누군가가 없으면 정권을 꾸려갈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유부단해 보이잖아요. 우유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리더로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지금 넘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어제 기가 찬 게 임동호인가 임성호. 임성호인가. 그게 이제 이준석의 장난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이죠.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서 문재인을 공격한 걸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무튼 이런 식의 당대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당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권, 그 다음에 그 종로 출마, 이 두 건을 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 방송 출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리고 내가 웃기게 보는 거는 제가 이 라디오니 TV니 가리지 않고 옛날에 지가 그 마치 TV 출연 평론가를 할 때처럼 하고 있어요. 가서 지당에
그렇죠. 이야기나 윤석열의 이야기를 지가 마치 삼자적 입장에서 평론을 하고 잡아줬어요. 당 대표란 놈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은 방송에 출연하지 마라 네, 네. 하고 이준석이 지금 계속 통제에 벗어나면 이준석에 대해서 대표 권한을 갖다가 당이 네. 비상 조치를 취해서 예, 예. 중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는 솔직하게 아군이 의식을 아닌 좀 것 하고 같아. 있어요. 이 대선 국면에서 예. 이게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이 지른 것이 지한테 더 좋다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내 들어요. 왜? 그래가 문 정권이나 저 좌파 정권을 상대로 그냥 이 의용 네. 지도부를 계속 끌고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2년 임기 보장되는 부분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준석의 행태는 진짜 이거는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평가되겠지만 지금 윤석열은 빨리 손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솔직히 말하면 후보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그 윤희 종부세 발언은 그 대선에 나간 사람으로서 종부세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예. 그 발언이 그 타이밍에 나올 소리는 아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실책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종인하고 저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 국민들 앞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거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자릿수로 또 낮출 거라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윤석열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지난번에 그 네.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예. 후보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2, 3주 안에 예. 격차를 벌려서 한 20% 이상 벌여서 네. 저쪽이 거의 무너지는 양상을 만들어 버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후보를 교체해야 네, 되냐 네, 안 해야 네. 되냐 그리고 이제 자중질환도 자중질환 일어나고 예, 벌어지죠. 그다음에 권력 기구들도 이제 줄을 네. 따로 서고 차종 질환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그 못하고 황금 타이밍을 네. 지금 놓쳤어요. 그 선대위 구성한다고 김종인하고 밀고 당기기 하면서 그 황금 타임을 놓친 거죠. 골든 타임을. 예.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도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이나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것들 하나씩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신감도 보여주고 그런 거를 해나가면 그리고 대장동 이슈를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이제 아무튼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놈만 팬다. 예. 대장동만 계속 패면 돼요. 그리고 현장을 항상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정치인 같으면 현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윤이 지금 현장을 나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로 나온 메시지가 별로 없잖아요. 가지수가. 예. 하루에 메시지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저기 현장에 다니면서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죠. 사실은 김종인 만날 시간에 전국 한 바퀴 돌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또 보면 윤핵의 정책상으로서의 문제에서 거기 또 내부에 보면 뭐 정책팀이고 해서 과거에 관료나 연구소 뭐고 다 있겠지만 네. 현재 한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나 국민 다수가 네. 선거는 머리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머리수는 숫자가 많은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수준에서의 공약이 네, 그래서 그렇죠. 핵심 공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윤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공약을 개발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이쯤 되면 되자말자 매일 주요 공약 이슈가 윤회 입을 통해서 그렇죠. 나와야죠. 두세 건씩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현장 방문하면서 이야기하고 근데 공약. 그게 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종돼 버렸다니 후보 실종 사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후보 실종 사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하는 참.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기록으로 말을 하듯이 정치인은 말로 정치하는 거예요. 계속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정치인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지금 이제 초보라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러면 잘 못하면 워딩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참모들을 구성해서 그 워딩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적절한 워딩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윤희 구실을 주니까 네.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 여론조사 회사들은 하이에나나 상어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구실만 주면 얼마든지 야당 후보는 네, 맞출 그렇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캠프의 그 여론조사 기관의 고위 지휘했던 사람이 4명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각 여론조사. 그러니까 캠프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재명이 여론조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1%도 있고 뭐 0.5%도 있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예, 이재명에게 한 두 자릿수 네. 한 13, 15 정도 앞서 있다가 예.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 한 6, 7% 예, 예, 맞습니다. 정도로 저도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라고 봐요. 예, 예. 그걸 뭐 예를 들어 여론 조작이라고 이렇게 예, 예. 봐서는 안 되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제대로 이 스타트를 해서 풀지 못하면 내주에 가면 이 추세가 네. 이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2, 3%, 또 네. 한두 개는 0.5%나 1% 역전됐다 뭐 이런 것도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자, 이래 되면서 이제 이게 제대로 이 선거운동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거기에 멤버들한테 아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되게 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죠. 분열되죠. 그게 이 정신적으로 초장에 이 세팅이 돼 가지고 이 테이크 오프 이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거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지금 야권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그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공무원 조직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야권 후보가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예. 정도로. 겁을 줄 수 있는 위치. 좀 위로 올라가 지지율이 차이를 두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무원들은 이 여권에서 하는 거를 같이 따라가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정권이 교체될 것 같아. 예, 예. 몸 조심해야 되겠고. 네, 그런 걸 하는데 만약에 야권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역전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여당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지율 낙하의 문제는 공무원들 조직을 움직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윤석열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경찰, 검찰, 네. 국정원 네, 이런 조직이나 또 다른 뭐 공수처 같은 조직이나 감사원 같은 조직이나 국세청 같은 조직 이런 국가 권력 기구라고 부를 수 있는 데는 이런 여론조사 추이의 향방에 굉장히 민감하지 민감해요. 않겠어요? 예,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두 자릿수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조금씩 더 벌려가고 네, 그래서 정동영과 네. 옛날에 이명박의 차이처럼 네.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네. 이제 저쪽에서는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거의 포기해져 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나면서 예.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유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권 내부의 잘못된 그 불법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제보가 오죠. 야당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 그러니까 불법 선거 운동을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 현재 같은 이런 정권처럼 공작이나 조작에 능한 정권을 상대하려면 네. 윤이 네. 한 8%를 이기고 있어도 네, 그렇죠. 거기 며칠 사이에 네. 어떤 장난으로 금방 붙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그게 생각해요. 예. 기본이라고 봐요. 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황소영님도 예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북풍은 반드시 불 거거든요. 선거 막판에는 북풍이 불어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네, 네. 아무리 대선을 안 해보고 이 선거직에 출마를 안 해봤다 하더라도 매일을 갖다가 오늘 선거 이제 내일 투표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그때는 어디도 좀 가고 어디도 가고 할 걸 아쉬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뭐 선거 다 이겨놓은 사람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선거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 둘 때 부자 몸조심 하면 지잖아요. 예, 계속- 많이 이기고 있다가 네, 네. 계속 그냥 후하게 두지다가 네, 네. 상대가 야금야금씩 먹어도 네. 보면 나중에 지죠. 그거랑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조금 자기가 앞서고 있다고 해서 부자 몸조심 하다가는 예. 금방 역전돼 버릴 수 있고 지금 현재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니까 지금 코로나가 네. 이 사람들이 이 위드 코로나 전환도 빨리 결정하지 않고 망설이다가 네. 타이밍을 또 좀 놓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12월 1월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막상 선거운동을 활발히 해야 될 타이밍쯤 가면 이 코로나 확산으로 못하게 오프라인에 될 수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효과만으로 보면 그것도 야당 후보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 불리하죠.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야당이 바람인데 네. 사람을 못 만나면 바람이 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뭐 이 선거운동으로 하는 거는 그만큼 윤석열한테는 손해죠. 선호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을 이 정권이 네. 풀었다가 덕을 좀 볼라 했는데 다시 번져서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면 네. 이제 더 번지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굉장히 이 방역을 봉쇄를 강화하면서 선거운동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안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렇게 하면 뭐 별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따지겠어요?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시간이 있을 때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그 원장님 모시고 지금 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